다음은요. 제3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은 7주차 2교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으로서 서비스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두 가지 서비스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공급 억제 전략과 두 번째로는 수요 억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급 억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공급 억제 전략으로서요. 수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와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는 서비스 희석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번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 강화는 수혜자적 요건을 강화해서 서비스 이용률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2번 서비스 희석화는 클라이언트와 접촉 시간을 단축하거나 사례의 조기 종결이라든가 전문가의 질을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요 억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억제 전략이라는 것은요. 1번 서비스의 접근에 물리적이라든가 시간적이라든가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지 않거나 또는 장애를 생기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서비스 이용 촉진 활동을 하지 않거나 대기자 명단대 조입이라든가 교통이 불편한 장소와 시간의 배치 등의 방법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수요 억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제4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실태에서 첫 번째로 네, 공적 전달 체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요자인 클라이언트에게 누가 직접 제공하는가 공급 주체의 문제로서 여기서 누구라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인 공적단체와 사적단체와 조직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전달 체계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서의 변천을 보면은요. 1948년에 정부 수립과 동시에 사회부가 발족되었고 그 이듬해 사회부의 기능 중에 보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보건부가 신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1955년도에 정부의 조직 통폐합 작업에 따라서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개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40년간에 운영되다가 1994년도에서 2008년까지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였다라는 거죠. 그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월까지 보건복지 가족부로 개칭하였다가 2010년 3월 청소년과 가족기능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을 해서 보건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의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미래 정책의 개발과 일자리 정책의 총괄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선진화 담당관과 대내외 사회환경 변화 예측과 일자리 동향 및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회정책 분석 담당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로 뒀는데요. 이것은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로 두었고요. 또 이 중에 3국은요.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실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정책과, 민생안전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복지행정지원과에서는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그리고 복지정보과, 복지급여관리과, 사회서비스정책관에서는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자립지원과 등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실에서는요,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연금정책관, 보육정책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요,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담당하는 조직은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방자치제의 특색에 맞게 명칭을 달리 구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에서는 여성가족정책실 또는 여성가족정책관이나 보건건강실 또는 보건건강국, 보건복지국이나 여성가족 등 자치단체별로 그 명칭을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위 조직인 시, 군, 구도 자치단체별로 보건사회국, 시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환경과 등의 명칭으로 산하의 복지정책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 밑에 담당이나 계 등의 명칭으로 조직을 분류해서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기획, 복지자원, 희망복지원, 조사관리, 사회보장에는요. 시군 구청도 있고요. 아예 담당 부서에 명칭 없이 복지정책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그 안에 담당 업무만 열거되어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사회복지행정부서의 업무를 보조해서 그 자문에 응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사회보장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이 있고요. 보건복지 산하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중앙사회보장위원회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도나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원회와 유사하며 읍면동 산하에는 자원봉사자인 복지위원과 아동위원이 있고 복지위원과 아동위원은요. 그 관할구역 안에 저소득자나 아동에 대해서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들 복지에 관해서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복지 지도원 및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조직에는 6구, 그래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하정책국,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총괄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조직 체계도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장관의 장관정책보좌관과 대변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변인은요. 홍보기획 담당관과 디지털 소통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관 밑에는 뭐가 있어요? 차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은 또 어떻게 둬요? 운영지원과가 인사과가 있고 감사관에서 감사 담당관, 복지급여 조사 담당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은 또 어떻게 내려와요?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는 정책통계 담당관, 정보화 담당관, 보건복지상담센터, 정책기획관에서는 기획조정 담당관, 재정운영 담당관, 혁신행정 담당관, 규제개혁법 법무 담당관, 그다음에 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 담당관, 통상협력 담당관, 그리고 비상안전기획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실에서는요. 보건의료정책관에서는 보건의료정책, 의료자원, 의료기관, 그다음에 약무정책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정책관은요. 질병,
정책과, 공공의료과, 그다음에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한의학 정책관에서는요, 한의학 정책과, 한의학 산업과가 있고요. 사회복지정책실에는요,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과, 기초의료보장과, 행정복지지원관에서는요,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가 있고요. 사회서비스 정책관에서는요,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서비스 사업과, 사회서비스 자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인구정책실은요, 인구아동 정책관에서는 인구정책 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관리과, 아동학대 대응과, 노인정책관에서는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호제도과, 요양보험 운영과, 치매정책과가 있고요. 보육정책관에서는요,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조직 체계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보건복지부 조직 체계도에서 건강보험 정책국에서는요, 보험 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다? 의료보장심의관에서는요,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정책과에서는요,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생활건강과, 정신건강정책과, 자살예방정책과, 보건산업정책국에서는요,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그리고 뭐다? 해외의료사업지원관에서는 해외의료총괄과, 해외의료사업과가 있고요. 장애인, 네, 정책국에서는 뭐다?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권익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과, 장애인 서비스과가 있고요. 연금정책국에서는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장과, 조정과, 그리고 사회보장평가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요, 우선 공적 전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전달 체계의 구조는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게 명칭을 달리해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여성, 가족, 정책실이나 복지건강실, 복지보건이나 여성가족 등이 있고요. 하위 조직인 시군구 자치단체별에서는요, 보건사회국, 시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국, 복지환경 등의 명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하에는요, 우리가 복지정책국,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또는 사회과, 여성정책과 등이 있고요. 과 밑에는 담당이나 계 등의 명칭으로 조직을 분류해서 예를 들어 보자면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기획, 복지자원, 희망복지지원, 조사관리, 생활보장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부서의 업무를 보조 및 자문심의기관에 있는데요. 먼저 이제 중앙정부를 살펴보자면은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복지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와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등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이 있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요, 시, 도나 시군, 구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원회와 유사한 읍, 면, 동 산하에는 자원봉사자인 복지위원과 아동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위원과 아동위원회는요, 관할구역 안에 저소득자나 아동에 대해서 항상 그 생활 태도 및 가정 환경을 상실히 파악하고 복지에 관해서 원조와 지도 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출발은요, 1988년 2월 설치된 정무장관의 제2실 대통령 소속하에 여성특별위원회가 1998년 2월에 설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성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라든가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부는요, 2001년 1월에 신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을 받은 영유아 보육 업무까지 수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고 이것은 2005년 6월에 여성가족부로 개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 2월에는요,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을 해서 2010년 1월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가족정책이라든가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 복지 및 보호 기능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여성가족부 자문심의기관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의 복지건강국 및 여성가족국 조직 체계들을 보면은요, 복지건강국에서는요,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는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를 두었고요.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해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요, 부산시 남구 조직 체계도를 한번 보면은요, 구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이 있고 주민생활국이 있고 안전도시국이 있고 보건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무국, 재무국, 또 뭐가 있어요? 세무일과, 세무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건과, 평생교육과가 있고요. 주민생활국에서는요, 주민지원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일자리경제과, 공원녹지과가 있고요. 안전도시국에서는요,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토지관리과가 있고요. 보건소는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주민지원과는요, 복지기획팀, 그리고 희망복지지원팀, 장애인복지팀, 드림스타팀이 있고요.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팀, 여성아동팀, 보육팀이 있고요. 생활보장과에서는 생활보장팀, 통합관리팀, 통합조사팀이 있고요. 그래서 생활보장과는 사회복지 대상자 조사라든가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에서 공적 전달체계의 구조에서 1번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보다 1995년부터 7월부터 2007년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1995년 7월부터
전국 5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7월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전달 체계의 뭐다? 책임성, 공정성, 공평성, 일관성, 전문성 향상, 그리고 뭐다? 복지 업무 집중화를 위한 업무 효율의 향상과 그리고 조직 통합으로 인한 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 및 뭐다?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파급 효과의 파급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서 시범 사업으로만은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범 사업의 문제점으로서는요, 뭐다?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구청과 분산 수행되는 사회복지 조직의 이원화로 업무 효율의 경감이라든가 기관 간의 사회복지 기관과 보건소에서 이제 업무 떠넘기기라든가 그리고 동일 업무 사무소의 중복 시행이라든가 보건복지사무소의 별도의 설치에 따른 지리적 접근의 감소라든가 그리고 보건 및 복지 전달 체계의 상승 효과의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관해서는요. 보건복지 백서에서는 시범사업의 주 목표로 제시되었던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의 실시 효과가 가시화될 만큼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사무소 확대 실시를 결정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주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해서 어떻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다? 복지 전달 체계의 책임성, 공평성, 일관성, 전문성 향상, 업무 효율의 향상과 조직 통합화로 인한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이고 단점은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구청의 분산 수행과 업무 효율의 결함과 보건 및 복지 전달 체계의 상승 효과의 미흡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이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001년 10월부터 보다 현재까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지역사회 공공 민간교육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범 사업이 어떻다? 시군군의 공공민간의 복지 공급자, 수요자 간의 연계, 협력기구, 그래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주민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 지역사회 복지를 현실화하는 토대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재고를 살펴보자면요. 뭐다?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의 구조의 확립이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을 그 구성의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 2004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를 살펴보자면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했었는데요. 시군구 복지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단순 전달 역할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에 미흡한 문제이고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의 효율적 운영이 미흡하다. 그래서 1명에서 2명이 모든 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뭐다? 깔때기 현상이다. 그래서 취약계층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계점을 찾아보자면 주민들의 사회복지사무소 접근성이 어렵다. 그리고 일선의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시군구와 협조체계가 미흡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부, 민간의 보건복지, 자원봉사, 고용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연계 체계가 미흡하다라는 거. 그래서 독립적이고 통합된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 부족 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2교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라포가 형성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비대면이라 굉장히 힘들지만 어떻다? 네, 면대면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질문을 충분히 수용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2교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